경제TV. 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N. 네, 안녕하세요. 마켓 드라이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움직일 마켓 드라이버를 찾아서 오늘의 투자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과연 2,000선을 넘으면서 이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너무 절망적인데요. 예. 심리적으로 시장이 억눌려 있기 때문에 이 심리가 풀려야 된다. 그런 관점이지 실제로 못 갈 이유는 없습니다. 네네. 다만 그렇죠. 투자 심리가 지금 나빠져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지금까지 그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들은 좀 어떻다고 평가를 하면 좋을까요? 그 실적들은 사실 원래부터 지금 당장 좋아질 거는 예상을 안 했죠. 그래서 그 기존 실적은 예상대로 별로 좋지 않았던 결과, 그러나 그 시장이 지금 그 때문에 눌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원래 전망이 상당히 좋아질 거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는데 이 기대를 이제 환율 이 악재가 네. 지금 가로막고 있으니까 불안감이 좀 커진 것이죠. 그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를 살펴보기 전에 지난밤 미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입니다. 지난밤 뉴욕 증시는 뉴욕 애플 주가가 한 주 동안 12%나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장 마쳤습니다. 특히 S&P 500 지수는 1,502선으로 장을 마감하면서 2007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1,500선을 넘었습니다. 다우 지수 또한 2007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던 13,895를 기록했는데요. 나스닥 지수 역시 0.5% 올랐습니다. 네, 지난밤 3대 지수는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올랐네요. 이번 주에는 좀 경기 지표 발표라든지 기업 실적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다고 보면 좋을까요? 여전히 좋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비롯한 세계 증시는 그야말로 경기 랠리, 기업 네. 실적 랠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시장이 좋다 보니까 기술적인 저항대, 이 기술적인 저항대라는 것은 단기 상승폭이 조금 빠를 때 당연히 이제 트레이딩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네.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옵니다.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고 가자 이런 심리인데 이런 저항대에 지금 계속 미리 지금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심리가 계속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대를 조금 밀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뚫고 갈 것이냐. 지금 모든 경기 관련 재료들이 나무랄 데 없이 흠잡을 데 없이 좋기 때문에 사실상 악재 요인이 거의 없는 것이 오히려 또 불안합니다. 너무 좋으면은 또 시장은 돌발 악재가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너무 좋다는 것이 조금 불안할 정도로 우리 국내 요인과는 너무나 지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도 경기 지표, 기업 실적 지금까지 잘 나오던 게 느닷없이 못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긍정적이고 다만 기술적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낙관한다고 해서 또 너무 들떠있지는 말자 이 정도의 네.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세계 증시 전망인데 예전 같으면 우리가 당연히 거기에 동조해서 우리 증시가 같이 따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네. 지금은 그 환율 역풍을 맞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이 별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을 글로벌 정치와는 조금 차별화해서 지금 봐야 될 그러한
이번 한 주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세계 증시는 굉장히 좋아요. 랠리도 지속되고 있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증시까지 마켓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마켓 드라이버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과연? 예, 이렇게 드라이버가 서로 다른- 당연히 네. 그 기업 실적이나 경기 지표가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여전히 악재 요인이 그 환율, 특히 또 엔화 네. 환율이 시장 드라이버 악재 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까지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환율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켓 드라이버는 역시 엔화 환율입니다. 달러, 엔달러. 네. 그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은 펀더멘털 엔달러 환율보다도 차트를 보고 우리가 심리적인 그 환율 이게 지금 시장을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그 환율 제일 우측 끝단이 지금 오늘의 환율인데 지금 반등 환율이 지금 엔화 환율이 반등을 할 다시 꺾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래로. 예, 그러니까 할 듯 말 듯 하면서 네. 지금 굉장히 그 아주 민감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게 지금 재작년 저점 달러당 11엔, 12엔 그 저점 수준에 있어서 전저점에서 심리적으로 보통 이제 반등을 하는 게 기술적 반등입니다. 네. 할 것인가 아니면은 저거를 반등을 못하고 조기를 이탈하면은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그렇죠. 외환 시장에서 그 손절매 매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방향성에 대한 매매가 가속화됩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지지하느냐 지지를 못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그 변동성이 한번 커질 수가 있고 또 한번 공포 심리가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심리이기 때문에 일단 환율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지나치게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도 안 되고 네. 또 저게 추락한다고 해서 공포감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럴 때는 환율에 대해서 일단 관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시장의 그 최고 민감 변수이기 때문에 저 환율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공포감에 휩쓸리거나 네. 또 지나치게 섣부르게 또 대응을 하거나 이렇게 된 그 과오를 범합니다. 네. 그런 그래서 것 굉장히 민감할 때는 차라리 무심하게 관망을 하고 관찰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 환율이 올 이번 주까지는 저게 어떻게 되나 저게 뭐 온통 관심이 돼 가지고 시장이 상당히 경색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당초 예상은 지금 이미 그 엔 환율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버슈팅 돼 있다. 적정 환율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본 정부에서 자기들 그 수출 경쟁력에서 그렇죠. 전략적으로 네, 네. 아주 강하게 그 환율 전쟁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저것은 계속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펀더멘털리에서 적정 환율이라면 계속 유지가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인위적으로 저렇게 아주 강력하게 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국가에서 가만히 있지도 않을 거고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가만히 있어도 안 되고 네. 이러한 것들이 대응 정책이 나오면서 이제 적정 환율로 다시 수렴하게 됩니다. 조정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해 그렇죠. 주시는 거죠. 그게 예. 언제쯤이면 될까요? 그거는 이제 정책을 그 수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나 중앙은행이 이것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잘 대응하면 시기가 빨라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우유부단하게 그냥 시간만 끌면은 조금 더 악화될 수가 있고 그렇지만은 오래 가지는 않는다. 적정 환율은 조만간 시간이 가면은 균형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대한 환율에 대한 우리 시장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쳐다보고 신경을 가급적 안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시장의 드라이버는 지금 심리적으로는 악재 요인이지만 네.
그 악재 요인이 휘둘리면 안 된다는 관점에서 조금 다르게 과거 같으면 이 시장 드라이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네네.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것이 심리적으로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잠깐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런 관점에서 이 시장 드라이브를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은 이제 뭐 일본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도 사실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렇죠.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 거 보면은 그 금융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계속해서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렇다면 오늘은 일단 지난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또 오늘도 관망세를 지속해야 하는지 투자 포인트를 그- 어디에 두면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주가 지금 세계 증시 랠리를 이끄는 그 핵심 섹터인데 네. 우리는 지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역풍이 지금 환율이 불고 있죠. 네. 그러니까 역풍이 불고 환율이 악재가 되는 것은 일단 이게 지금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개별 요인이 아니거든요. 개별 요인으로 미치는 외부 변수 때문에 네. 실적이 지금 뭐 계속 애널리스트들이 환율을 고려해서 원래 실적 전망치를 계속 낮추는 리포트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 또 환율이 좋아지면 또 금방 또 실적치 올리는 리포트를 냅니다. 그러니까 네. 뒤따라다니면서 뭐 그렇게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환율이라는 악재 요인은 역풍이 불 때는 어쨌든 좀 고개를 숙이고 기다려야 되고 네. 다시 바람이 잦아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맞서서 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있는 이 환율이 오히려 훈풍인 쪽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되죠. 그래서 엔화 약세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는 섹터 그리고 또 환율 달러 환율에 대해서 오히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섹터 이런 쪽으로 여전히 이제 관심을 가져가서 그쪽으로만 집중하면은 네. 이 대부분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경기주가 자꾸 평가수 손익이 나는데 자꾸 신경이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예 잊어버리고 있으면 시간이 가면은 바람이 잦아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다만 이제 환율 때문에 회사가 환율에 역풍이 분다고 해서 그 바람에 못 이겨서 날아가 버릴 회사 이런 회사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네. 그렇지만은 환율이라는 역풍이 불더라도 실적이 조금 줄어들지만 다시 시간이 가면은 또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면은 지금 뭐 바람이 좀 분다고 해서 회사가 날려갈 건 아니니까 네네. 좀 기다리면 된다. 그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대응을 하시고 그 대신에 이제 환율 역풍이 어디 훈풍인 쪽으로 그런 쪽으로 예를 들면 관심을 어떤 가지고. 업종이라던가 종목 쪽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면 좋을까요? 성장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경기주의 반대편에 있는 네네. 경기하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 시장이 빨리 커지든지 느리게 네. 커지든지 어떻든 커지는 시장. 바로 필수 소비자가 매우 느리게라도 커지는 시장이고 또 모바일 섹터 중에서 엔터라든가 또는 뭐 중국의 소비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네. 그 내수 시장 이런 것들은 환율이 오히려 훈풍이고 또 훈풍이 아니더라도 별로 영향을 안 받는 상태에서 중립적이만 해도 네. 세계 경기는 좋아지니까 중국 경기는 좋아지니까 그렇죠. 그 실적이 계속 지난 실적은 나쁘더라도 원래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런 종목들에 집중해서 매매를 하면은 뭐 시장은 네. 시간이 가면은 계속 그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나 조정시는 언제나 매수 기회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떨어지는 것은 매수 기회다고 생각하시고 공포에 질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마켓 드라이버 박준호 소장님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